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기아 플래그십 세단의 끝판왕 바로 K9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뭐 위장막이라든지 혹은 동탄 지점을 찾아서 K9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차를 직접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K9이 최초로 공개가 된 이후 반응이 생각보다 부정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페이스리프트거든요. 외관만 보면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풀체인지로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K9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K9 같은 경우에는 모던하면서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예쁜 그런 매력적인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9이 딱 오면은 와, 되게 모던하다, 클래식하다, 되게 예쁘다라는 반응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된 K9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K9과 K8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디자인도 이 V 형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K8에서도 살짝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고, 제가 진짜 만약에 이 차를 사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예산이 6천, 7천만 원에서 K9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K9이 아닌 중고로 K9을 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중고 K9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지금 플래티넘 등급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5,800만 원 시작해서 이제 베스트 셀렉션 옵션을 선택하면 6,400, 이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금액의 차를 선택을 해야 된다. 혹은 마스터즈 등급, 가장 윗등급의 풀옵션, 여기서 이제 베스트 셀렉션 옵션을 넣으면 8,3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8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금액을 선택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8천만 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티넘을 살 수 있는 금액대인 6천만 원대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이전 K9의 좀 더 윗등급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존의 K9이라고 하면은 진짜 아마 이전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대부분 아실 텐데요, 되게 극찬을 많이 한 차입니다. 완성도도 높고 전반적으로 진짜 가성비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플래그십 세단에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물론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이제 3.8 마스터즈에 이제 베스트 셀렉션이 들어가서 거의 풀옵션이에요. 지금 보면 썬루프와 빌트인 캡만 빠진 거의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8,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경쟁하는 모델인 G80과 G90과 비교해도 금액적으로 G80의 3.5 옵션 거의 집어넣은 풀옵션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요. G90 옵션 조금 덜 들어간 모델과도 거의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K9을 추천을 한다면 플래티넘 등급의 베스트 셀렉션만 딱 넣으면, 플래티넘이 거의 5,800에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베스트 셀렉션 옵션만 집어넣으면 가장 잘 나가는 옵션들을 좀 나름 그래도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던 금액들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6,400 정도가 됩니다. 그거만 선택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마스터즈 등급의 베스트 셀렉션 하면은 8,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K9을 출고하시는 분들 중에 플래티넘 등급에 조금 옵션이 적게 집어넣으신 만약에 독자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K9은 6천만 원대의 K9이 좀 가장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꼭 출고하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한 번만 좀 협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승차를 받을 때 우리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매니저님께서 우판이 어떤 컬러를 받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흰색, 검은색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이 K9의 이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이 컬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컬러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K9이 굉장히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장 도장의 컬러 하나만으로도 되게 젊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플래그십 세단들을 잘 둘러보면은 대부분 검정, 은색, 회색, 은색 끝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번에 K9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독특한 이 포레스트 그린 이런 색깔과 블루 컬러, 시원한 블루 컬러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K9을 단 좀 젊어지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도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핀더스 그린이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이 컬러의 그 빛을 못 보긴 하는데, 저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도 좀 더 남들과 다른 이런 컬러가, 포레스트 그린 같은 이런 컬러가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컬러 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쁘죠? 젊어졌기 때문에. 자,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3.8 가솔린이고요. 315마력에 40.5토크를 자랑합니다. 이 K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엔진 드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3.8 가솔린과 3.3 터보가 있거든요. 3.3 터보 같은 경우에는 370마력에 52토크가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은 바로 여기 있는 3.8 가솔린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전장이 굉장히 좀 길어졌죠. 근데 옆에 측면의 모습은 거의 바뀐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전면이랑 후면의 이제 포인트, 뭐 전면부는 거의 풀체인지급이고 후면부도 이제 포인트로 좀 차별을 줬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측면은 거의 이전 K9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안 달라졌는데요? 완전 달라. 여기 새 신형마크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왜 어떻게 잘하냐면 차차님 아버님이 이 K9을 타고 다니세요. 근데 K9 그렇게 욕하시면서 그 원래 그 부모 자식 간에는 뭐 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호잇! 제발 하지 마세요. 차차 채널에 가면 무려 조회수 85만에 달하는 오지 마세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는 십자다를 이렇게 해야 되고 핫! 연거 없다. 어떻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거예요? 차차 채널에 가서 이 제로투 이 혓바닥에 굉장히 포인트예요. 요게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전 K9 같은 경우는 모던하고 클래식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전면과 후면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가 약간 동그라면서도 그 라인이 정말 예뻐요. 네, 전면부가 좀 날렵하게 K8과 비슷해졌고, 이번 후면부는 약간 이 좌우로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이 라인이 한 줄 더 들어가고, 이 원래 테일램프 이 라인 바깥에 크롬으로 이렇게 감싸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LED 라인이 들어갔는데, 요거 보고서 이제 생선 뼈다귀. 근데 요게 웰컴 라이트가 또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진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오고, 또도도도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웰컴 라이트. 자, 뒷좌석이 아무래도 메인이겠죠. K9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G80과 아무래도 좀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 그 다음에 이제 19인치 휠 타이어, 뭐 TS업 디스플레이, 4륜 구동 등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즈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베스트 셀렉션으로 뭐 프리미엄 팩, 프리미엄 사운드, 그 다음에 VIP 컬렉션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고급스럽고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G80 같은 경우에는 이 DMB나 그 다음에 뭐 비디오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뒤 모니터가 250만원 옵션짜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 250만원짜리 옵션을 집어넣으면은 뭐 DMB도 볼 수 있고 뭐 기기 연결해가지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시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G80에 들어가 있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쓸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K9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세차하다 보니까 메모리 시트, 뭐 안마 시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바로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우파몰 단독 이벤트 힙합떡 달러목걸이 무료 증정. 우파몰에서 하는 단독 이벤트 힙합떡 폼푼 구매 시 달러 목걸이 무료 증정.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이야,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플래그십 세단 정도,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신기술들이 몇 가지가 들어갔죠. 일단 지문 인식으로 시동도 이렇게 걸 수 있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뭐 눈여겨 보이는 게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운전자를 인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사람마다 시트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여기 사이드 밀러도 다르고 운전 스타일도 다르고 뭐 노래 듣는 성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도 다르는데 이 지문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운전자를 인식을 합니다.
2명 정도를 인식을 해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지문 인식하는 게 있죠. 이걸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S클래스나 이번에 벤츠 뭐 C클래스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에요. 여기 버튼 인식해가지고 띡 하면 이제 갑자기 그래가지고 메모리 시트도 막 되고 막 사이드 밀러도 조정하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굳이 이거 메모리 시트 뭐 조정하고 뭐 이런 블루투스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들어가는 게 이제 PGS. 무슨 약자죠? 우리 차차 PD님? 파크 모시기. 아. 자, 어쨌든 PGS라는 기능은 바로 이제 앞에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 요게 아니라 뭐 도로 상황, 앞차의 위치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이제 센서가 읽어가지고 변속 시스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차가 있는데 굳이 이제 탄력 주행한다고 6단, 뭐 7단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이제 변속을 하면 할수록 기름을 많이 먹고 뭐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센서로 이용해 가지고 앞에 정체가 되네, 그럼 거기에 맞는 변속으로 굳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좀 많이 안 쓰게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차를 저희가 받고 보통은 그날 저녁에 시승기를 올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이틀 정도 좀 긴 시간을 한번 타봤어요. 과연 이런 PGS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느낌일까 진짜 많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계 최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느껴봤는데 솔직한 제 이야기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나름 그래도 저는 예민하고 좀 나름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물론 이런 이질감이 들지 않고 뭐 적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잘 녹아든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효과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엄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300km 저희가 주행했는데 누적 연비가 1리터당 6km 찍혀 있어요. 180 얘보다 좀 떨어진 한 5? 4, 5? 정도가 찍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연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그 느낌처럼 그렇게 막 체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14.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이 화면을 통해서 시원시원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점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내 디자인이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핸들의 마크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만 사실 뭐 워낙 잘 나와서 뭐 바뀌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뭐 공조기 이런 부분도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플래그십 세단의 그런 느낌을 좀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G80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G80의 또 오너이기 때문에 좀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느낌점이 생각보다 좀 많았습니다. G80은 진짜 부드러워요. 차를 타고 다니면 다닐수록 와 진짜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부드러워야 되고 뭐 핸들도 부드러워야 되고 승차감도 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G80은 진짜 부드럽고 편하고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K9도 과연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사실 이 K9의 위치가 살짝 G80과 경쟁하지만 G80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G90보다는 좀 더 밑에 있는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느낌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느낌으로 세팅을 했나 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엔진도 3.8 자연흡기전의 V6 GDI 엔진이 이 안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의외였어요. G80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한 세팅의 그런 운전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은 뭐 그런 세팅을 통해서 G90에 가까운 그런 좀 편안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세팅은 G80보다도 조금 더 딱딱하다?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느낌을 지금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을 반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진짜 악셀을 밟아보면은 이 G80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밟아도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조금 더 단단하고 살짝 탄탄하게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K8 3.5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K9 때는 이런 느낌을 좀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세팅 자체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얘도 앞에 전방에 레이더 센서가 이 도로의 노면을 상태를 읽어서 뭐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좀 이렇게 딱딱하게 뭐 편하게 부드럽게 해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이렇게 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G80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G80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K8 3.5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의 K9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젊은 오너들에게 진짜 어필을 하려고 주행 느낌도 굉장히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뭐 스포츠 모드라면 당연히 이렇게 허리를 조이는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죠. K8에 들어가 있는 이게 허리를 이렇게 딱 조여주고 배기음도 이게 플래그십 세단이 이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묵직하면서도 반응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플래그십 세단들, 뭐 럭셔리 세단들의 이런 세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스포츠 모드에 딱딱해지는 이 승차감만 봐도 와, 이게 K9이야? 그러니까 진짜 차 외관만 안 보고 타면 K8 느낌도 많이 나요. 진짜 그만큼 굉장히 많이 좀 젊어졌다, 세팅 자체들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있는데 제가 물론 뭐 기능을 많이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많죠. 되게 많아요. 뭐 모니터링 팩, 뭐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K9을 보시는 분들에게 진짜 오히려 이렇게 8천만 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G80도 마찬가지거든요. G80도 3.5 트림이 아니라 2.5 트림에 진짜 좀 어느 정도 옵션만 집어넣어도 좀 괜찮다. 근데 G80은 어느 정도 옵션을 선택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K9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안 집어넣어도 나름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 아까 얘기했던 플래티넘 등급이면 5,800이에요. 거기에 벨트 셀렉션 넣어도 6,400이면 출고하는데 사실 딱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번에 K9을 출시하면서 약간 젊은 오너들의 그런 느낌으로 좀 타겟으로 좀 출시를 좀 했다?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노린 거예요. 외관도 이전 K9보다 굉장히 젊어지고 이 세팅 자체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그러니까 즉각적이게 해놨어요. 악셀을 밟을 때 팍팍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핸들이나 스포츠 모드 했을 때 반응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몸으로 확 와닿진 않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그래서 이번 K9 때 진짜 되게 오래 시승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금 좀 더 타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타봤을 때 놀랐거든요. 야, 왜 이렇게 딱딱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좀 틀렸는지 라는 느낌 때문에 좀 오래 시승을 해봤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K9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좀 더 편해지고 럭셔리해지지 않았을까. 기존 K9과 그냥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직접 몰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에 굉장히 젊어진 느낌처럼 주행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이 좀 젊어졌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승차감,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그런 변속 느낌도 젊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K8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 라는 느낌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K9의 그런 좀 중후하고 모던하고 이런 느낌의 좀 누가 봐도 고급차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번 K9은 그런 좀 묵직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고 좀 젊어졌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좀 한 것 같은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K9이랑 K8이랑 차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굳이?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어쨌든 K9의 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거 옵션이 좀 빠진 모델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